박정임 할머니의 이야기. 저는 박정임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을 시장 분식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마지막 날이었어요. 불을 끄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서 있던 그 자리였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라고 외치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분식집을 정리하고 나서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으니까요.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손은 자꾸 움직이려 하는데 할 일이 없고요. 특히 부엌에 서면 가스레인지 앞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생일날이었어요. 딸 미영이와 아들 성민이가 와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뭔가 씁쓸했어요. 편히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이제 쓸모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 촛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은 곧 꺼질 텐데 제 인생의 불도 이렇게 꺼지는 건가요? 아직 손끝에 힘이 있고 머리도 맑은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보니 시장 쪽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서는 아직도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풀이 죽어 보였나요? 분식집에 있을 때는 바빠서 거울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야 보니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보니 아직 단단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불을 끌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저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하고 있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벨이 울리는데 나가보니 최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제 분식집 단골이었던 아이인데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 됐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하는 성우를 보니 반가웠어요. 어릴 때는 학교 마치고 와서 떡볶이 먹고 가던 아이였거든요. 지금은 양복을 멀쩡하게 차려입고 명함까지 내미는 어른이 됐지만요. 요식업 컨설턴트를 한다고요?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더니 성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어릴 때 사장님 분식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요즘 할매 분식 컨셉이 정말 인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 맛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할매 분식이라니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성우가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옛날 분식집 느낌을 살린 프랜차이즈가 요즘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손맛과 경험을 살려서 프랜차이즈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임 할매 분식으로 말이에요 라고 성우가 말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말했더니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불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며칠 후 딸 미영이가 왔을 때 얘기해봤어요. 엄마, 요즘 심심하시잖아요.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라고 미영이가 말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마음속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정임 할매 분식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대로변 좋은 자리에 말이죠. 간판도 멋지게 만들었고 내부도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오픈 첫날이었어요.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불 앞에 서는 거잖아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역시 제 자리는 여기구나 싶었어요. 성우가 마케팅을 정말 잘했어요. 인터넷에도 올리고 지역 방송국에도 연락해서 취재를 받았습니다. 이른둘 할머니의 늦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방송 나간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젊은 손님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대학생 여자애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 음식 맛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게 진짜 보람이 아닐까요? 매출도 좋았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팔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성우가 사장님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2호점도 금방 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눈에 활력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나 봐요. 가만히 있으니까 늙어 보였던 거였어요. 자식들도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라고
미영이가 말했을 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성민이도 엄마 진짜 멋져요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불은 다시 켜졌구나.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성공이 계속되면서 가맹점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호점, 3호점이 생기고 어느새 5개까지 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가맹점에서 파는 떡볶이 맛을 보니 제가 만든 맛과 달랐거든요. 성호야, 이거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요, 사장님. 시스테마를 해야 하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시스테마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조리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재료도 본사에서 공급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3호점에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떡볶이를 만드는데 소스를 대충 부어서 섞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스는 조금씩 넣으면서 골고루 비벼야 해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는데요. 매뉴얼이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손으로 익힌 제 경험이 매뉴얼 몇 장으로 대체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맛은 정직이어야 해. 대충 하면 손님이 알아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시큰둥했습니다. 본사에 가서 성호에게 항의했어요. 성호야, 맛이 너무 달라졌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더니 성호가 좀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사장님이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서운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개인의 감각보다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이제 그냥 얼굴마담 하세요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얼굴마담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그냥 장식품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분식집에서 늘 말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맛은 정직이다. 마음을 담아야 해.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든 게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본사 회의실에 불려갔는데 성우와 다른 임원들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듣고 보니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이었어요. 정임 할매 분식 브랜드의 창업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성우가 발표하는 걸 들으니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지분을 왜 매각해요? 그때 성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장님께서 이미 동의하셨잖아요. 여기 서명하신 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서류를 보니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거 언제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성우가 뻔뻔하게 답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몇 달 전에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말이죠. 도장을 위조한 거였어요. 이거 위조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성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어요. 사실 할머니 이름만 빌린 거잖아요. 실제 사업은 저희가 다 했고요.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게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제 손맛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분식집에서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그냥 간판 효과에 불과했다는 말인가요? 성호야, 너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라고 애원했지만 성호는 모른 척했어요. 비즈니스예요, 할머니. 감정 섞지 마세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초라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정임 할매 분식이 나오겠지만 정작 정임 할매는 철저히 배제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정임 할매 분식 광고였어요. 정임 할매의 진짜 맛이라는 카피와 함께 제 사진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맛은 이제 제 손을 거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제 얼굴만 빌려준 가짜 광고인 셈이죠. 리모컨을 눌러서 채널을 바꿨지만 어디서든 정임 할매 분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할매 브랜드 성공 신화, 시니어, 창업의 대표 사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듣고 있으니 정말 우스웠어요. 밥을 해먹을 기운도 없어서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번에 수십 그릇씩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겠어요. 며칠 후 뉴스를 보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임 할매 분식 내년 상장 추진이라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브랜드로 성우는 떼돈을 벌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 평생의 노하우가 남의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딸 미영이가 찾아왔을 때 털어놨어요. 하지만 미영이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그냥 잊으세요.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편히 사세요. 억지로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서러웠어요. 내 딸마저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억지 부리는 것처럼 보여?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결국 나를 늙은 할머니로만 보는구나 싶었어요. 투쟁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보니 정임 할매 분식 간판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서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겠지만 정작 나는 여기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남의 돈벌이에 쓰였구나 하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왜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안 봤을까? 왜 성우를 믿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온 거였는데 예전 단골들이 반겨주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복잡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 예전 단골 손주뻘 되는 아이였어요.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얘야, 할머니 이제 떡볶이 안 팔아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데. 아이 엄마가 와서 죄송해요. 애가 할머니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요라고 사과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끝인가요? 제가 가진 건 이름뿐일까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쌓아온 손맛은 여전히 제 손끝에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날 결심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리기로 말이에요. 거창한 가게는 아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떡볶이를 팔아보자고 생각했어요. 포장마차를 준비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다시 불을 켜는 거잖아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역시 제자리는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첫날 저녁 포장마차 불을 켰을 때 정말 떨렸어요. 과연 손님이 올까요?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정임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떡볶이 팔아요라고 답했더니 그럼 하나 주세요라고 하시네요. 오랜만에 만드는 떡볶이였는데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소스 양도 끓이는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입 드시고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 할머니 맛이네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가게 맛과는 완전히 달라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맛은 정직이다. 그건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라고 말하니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정임 할머니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판다고 말이죠. 한 달이 지나니 포장마차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라고 물으면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야 해라고 답했습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 정말 그게 비결이었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법정 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저는 작은 포장마차지만 여기서 행복했거든요. 성우가 한번 찾아왔어요. 할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성우야, 내가 진짜 정임 할매야. 가짜와 진짜 중에 어느 게 오래 갈까? 자식들도 달라졌어요. 미영이가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성민이도 주말에 와서 설거지를 해줬습니다. 엄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라고 미영이가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손주들도 자주 와요.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외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부러웠어요. 화려한 간판, 넓은 매장, 많은 직원들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작은 포장마차에서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손님에게 그럼 떡볶이 먹고 기분 좋아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한 손님이 인상적이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며칠 계속 오시더니 할머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파는 건 단순히 떡볶이가 아니라 위로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거였어요. 성우의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상장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았거든요. 어젯밤 포장마차 불빛 아래서 젓가락을 들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불은 꺼진 줄 알았지만 내 안에 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72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스스로 선택한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저녁 포장마차 불을 켜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선택한 이 작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보람을 찾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불을 계속 켜나가는 거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